지금 식탁 위에 놓인 그 해산물 한 점이 당신 콩팥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아프다는 신호도 거의 없이, 아무 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다리가 붓고 소변이 줄어든 뒤에야 비로소 알아차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당신도 아직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짜게만 안 먹으면 괜찮다. 해산물은 원래 몸에 좋은 음식이다. 나이 들어 입맛 없을 때는 생선과 젓갈이 제일 낫다. 하지만 바로 그 믿음이 오랫동안 조용히 버텨온 콩팥에는 가장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한국의 중년과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잘못된 식습관 하나 때문에 갑자기 투석 이야기를 듣게 된 분들도 있었고, 반대로 식탁 위의 습관 몇 가지만 바꾸고 얼굴빛과 붓기와 기운이 완전히 달라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께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해산물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나이 든 콩팥은 젊을 때처럼 묵묵히 다 받아내지 못합니다. 조금만 잘못 겹쳐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영상은 절대 중간에 끄지 마십시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음식 상식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가족의 남은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생명 같은 정보입니다. 혹시 요즘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십니까? 아침에 눈두덩이와 손등이 묵직하게 붓는 날이 늘었습니까?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남아 있습니까? 소변 거품이 오래 가거나 전보다 쉽게 피곤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작은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해산물과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과 지금 당장 식탁에서 바꿔야 할 안전한 방법까지 아주 쉽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왜 어떤 조합은 콩팥 혈관을 무너뜨리고 왜 어떤 선택은 남아있는 기능을 지켜주는지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만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듣다가 마음에 와닿는 대목이 있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흔들리지 않고 더 중요한 생명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병원 편보다 끝까지 당신 편에 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지금 냉장고에서 무엇을 먼저 치워야 하는지, 무엇으로 바꿔야 하는지까지 아주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 혼자만 들으면 아까운 이야기입니다. 함께 사는 배우자와 부모님, 그리고 늘 해산물을 건강식이라 믿는 가족이 있다면 끝까지 들으신 뒤 꼭 알려주십시오. 늦기 전에 알면 막을 수 있지만 늦게 알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넘기면 분명히 손해이고 끝까지 보면 살 길이 분명히 보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산물을 믿어온 이유를 저는 잘 압니다. 어릴 때부터 생선은 몸에 좋다고 배웠고 나이 들수록 고기보다 부담이 덜하다고 들었고 입맛 없을 때는 짭짤한 젓갈 한 점이 밥을 살린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콩팥이 나빠졌느냐고. 나는 건강식만 챙겨 먹었는데 왜 몸이 붓고 피곤해지느냐고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도 지금 내 콩팥 상태와 맞지 않으면 약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특히 50을 넘기고 60을 지나면 콩팥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예전과 전혀 다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 정수기 필터는 물이 세게 들어와도 어느 정도 버팁니다. 하지만 오래 써서 군데군데 막히고 얇아진 필터는 작은 압력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콩팥도 똑같습니다. 젊을 때는 짠 음식도, 늦은 밤 국물도, 회식 자리의 맥주도 어느 정도 견디지만 나이 든 콩팥은 그 모든 것을 예전처럼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너무 늦게 알아차린다는 데 있습니다. 소변을 본다고 안심하고, 피곤한 것을 나이 탓으로 넘기고, 붓는 것을 잠을 잘못 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도 혹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다리가 무겁고, 아침보다 저녁이 더 붓고, 밥맛은 줄었는데도 배는 더부룩하고, 자꾸 입이 마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변화는 사소한 불편이 아니라 콩팥이 보내는 아주 조용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혈압이 조금 높거나 당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나 진통제를 자주 드시거나 입맛이 없다고 반찬을 짜게 드시는 분이라면 이미 콩팥은 남들보다 더 빠르게 지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겉으로 멀쩡한데 속은 다를 수 있다는 말. 이것이 바로 노년기 건강에서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최악의 궁합은 흔하고 맛있고 너무 익숙해서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평생 후회할 선택을 해버립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첫 번째 함정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당신은 아직도 검사표에 큰 글씨로 이상이 적혀있지 않으면 괜찮다고 믿고 계십니까? 바로 그 방심이 위험합니다. 콩팥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조용히 버티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신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식탁 위에서 멈춰야 할 것을 먼저 붙잡아 드리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첫 번째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당신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녁 반찬이 바로 그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바로 그 시작이 많은 어르신들,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노릇하게 구운 자반고등어 한 조각, 입맛을 돋운다고 꺼낸 젓갈 한 숟가락, 그리고 목이 메일까봐 곁들인 뜨거운 된장찌개나 맑은 국 한 그릇. 보기에는 소박하고 한국 사람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심지어 건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조합 때문에 병원으로 실려온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당신도 혹시 저녁 밥상에서 생선은 단백질이니까 괜찮고 국물은 따뜻하니 몸에 좋다고 생각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생각이 첫 번째 함정입니다. 짠 해산물 속 나트륨은 이미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물까지 들어가면 몸속 혈관에는 소금과 물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갑자기 불어나고 압력은 빠르게 치솟고 그 거센 힘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오랫동안 조용히 버텨온 콩팥의 가느다란 미세 혈관으로 향합니다. 저는 이것을 오래된 수도관에 갑자기 센 수압을 들이붓는 일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쪽은 이미 약해져 있는데 거기에 짠 국물과 염장 생선이 계속 밀려 들어오면 결국 버티지 못합니다. 실제로 68살 한 환자분은 입맛이 없을 때마다 자반고등어와 젓갈, 찌개 국물을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조금 붓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이 탓이라며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 응급실로 오셨고 검사에서는 혈압이 크게 치솟아 있었고 콩팥 수치도 급격히 나빠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나는 잘 먹은 줄만 알았다고. 이렇게 익숙한 반찬이 화근일 줄은 몰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께 지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혹시 짠 생선 한 점에 국물 한 숟가락으로 밥을 넘기실 생각이십니까? 그렇다면 잠깐만 멈추십시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생선이 아니라 그 짠맛과 국물의 조합입니다. 국은 건더기만 드시고 염장 해산물은 줄이고 가능하면 신선한 생선을 싱겁게 조리해 드셔야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붓기와 혈압 그리고 남아있는 콩팥 기능을 지키는 갈림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짠 음식은 갈증을 부르고 갈증은 또 더 많은 국물과 음료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고 아침 얼굴은 더 무겁게 붓고 몸은 점점 더 쉽게 지칩니다. 당신이 요즘 유난히 피곤하고 다리가 무겁다면 그 시작이 의외로 저녁 식탁의 짠 반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빠르게 콩팥을 찢는 조합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원해서 속이 풀려서 기분이 좋아서 아무 의심 없이 반복하는 그 한 가지 말입니다. 그 한 가지는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주말 저녁 자녀들이 찾아오면 오랜만에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식탁에는 조개탕이 오르고 오징어 볶음이 놓이고 새우가 익어가고
누군가는 시원한 맥주를 따고 누군가는 술은 안 마신다며 달콤한 과일 음료를 집어듭니다. 바로 이 순간이 두 번째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산물은 단백질이니 괜찮고 맥주 한 잔은 기분을 풀어주고 달콤한 음료는 술보다 낫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콩팥 앞에서는 그 셋이 만나자마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개와 새우와 오징어 같은 해산물에는 퓨린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몸속에서 분해되면 요산이 됩니다. 원래는 콩팥이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맥주와 술은 그 배출을 더디게 만들고 과일맛 음료의 많은 과당은 몸이 요산을 더 만들게 부추깁니다. 들어오는 양은 늘고 나가는 길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 속에 남은 요산은 점점 뾰족한 결정으로 변하고 그 작은 조각들이 콩팥의 여린 통로를 긁고 찌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통풍만 문제라고 여기다가 이미 콩팥이 크게 다친 분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72살 한 환자분도 그랬습니다. 주말마다 해물탕에 맥주를 드셨고 술이 부담스러운 날에는 대신 달콤한 음료를 곁들였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욱신거려도 그저 관절이 나빠졌다고만 여겼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넘기다 어느 날 소변이 확 줄고 온몸이 붓고 심한 메스꺼움까지 생겨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수치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나빠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해산물을 먹은 뒤 손가락이나 발가락 관절이 뜨겁게 아프거나 다음날 몸이 더 붓고 입이 마른 적은 없었습니까? 밤에 다리가 쑤시고 새벽에 목이 바짝 마르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고 얼굴빛이 칙칙해진 느낌은 없으셨습니까? 이런 신호는 그저 많이 먹어서 생기는 불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콩팥이 요산을 감당하지 못해 조용히 상처를 입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만 잠깐 누르는 약으로 버티면 더 위험합니다. 아픈 발가락은 가려질 수 있어도 상처난 콩팥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은 술은 안 마시니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달고 시원한 음료도 콩팥 앞에서는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마실 때는 부드럽지만 몸속에서는 요산을 더 쌓이게 하고 탈수를 불러 피를 더 끈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더 붓고 더 피곤하고 소변까지 탁해지기 쉽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해산물을 꼭 드신다면 곁에 둘 것은 맥주가 아니라 물이고 달콤한 음료가 아니라 미지근한 보리차여야 합니다. 식사 전후로 물을 나누어 마시고 한 번에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원함은 잠깐이지만 상처 입은 콩팥은 오래갑니다. 그런데 더 조용하고 더 잔인한 마지막 함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뼈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혈관과 콩팥을 함께 굳게 만드는 그 조합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크게 놀라십니다. 나는 술도 줄였고 국물도 조심했고 이제는 뼈라도 지켜야 하니 칼슘을 챙겨 먹었을 뿐인데 왜 그것까지 문제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자녀가 사다 준 영양제라 더 믿음이 갔을 것이고 멸치와 마른 새우는 예부터 뼈에 좋다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콩팥이 약해진 몸에서는 바로 그 조합이 세 번째 함정이 됩니다. 멸치와 마른 새우 같은 해산물에는 인 성분이 적지 않습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은 어느 정도 이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지만 나이 들어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그 인을 예전처럼 말끔히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피 속에 남은 인이 많아진 상태에서 고용량, 칼슘제를 계속 더하면 몸속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결합이 일어납니다. 뼈로 가야 할 칼슘이 인과 손을 잡고 혈관 벽에 달라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혈관은 서서히 굳고 탄력을 잃고 심장은 더 큰 힘으로 피를 밀어내야 하고 그 부담은 다시 콩팥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75살 한 할머니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허리가 약해질까봐 매일 칼슘제를 챙겨 드셨고 반찬으로는 멸치볶음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은 건강을 붙잡고 있다고 믿으셨지만
검사에서는 인수치와 칼슘 균형이 무너져 있었고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다리가 차고 혈압이 들쑥날쑥해도 나이 탓으로 여기셨습니다. 당신도 혹시 뼈를 위해서라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셨습니까? 광고에서 좋다 하면 그냥 믿고 드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콩팥이 약한 사람에게 칼슘은 무조건 착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방향을 잘못 잡은 돌덩이가 되어 혈관 속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끊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검사로 지금 인과 칼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주치의와 상의한 뒤 필요한 약만 맞춰야 합니다. 멸치 한 줌과 칼슘 한 알이 노년의 보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콩팥이 지친 상태에서는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빚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신께 건강식이라는 이름표보다 먼저 내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무엇을 빼야 하는지뿐 아니라 무엇으로 바꿔야 하는지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남은 콩팥을 지키는 사람들은 두려움만으로 버티지 않습니다. 올바른 대안을 알고 매일 식탁에서 조용히 실천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손등의 핏줄이 예전보다 도드라져 보이고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뻐근하고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잘 나고 아침 입안이 텁텁하고 변비가 잦아지고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몸은 늘 먼저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우리가 그 말을 오래 무시했을 때만 큰 고통으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는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겁만 들이고 끝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저녁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콩팥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창한 보약으로 버티지 않았습니다. 식탁에서 겹치지 말아야 할 것을 끊고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첫째, 해산물은 가능하면 짜지 않게, 말리지 않게, 국물에 담그지 않게 드셔야 합니다. 신선한 생선을 굽거나 찌되 간은 약하게 하고 젓갈과 자반, 마른 해산물은 횟수를 줄이십시오. 둘째, 해산물을 드시는 날에는 시원한 맥주나 달콤한 음료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이 마르면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고 속이 허전하면 따뜻한 보리차를 곁들이십시오. 셋째, 뼈가 걱정된다고 칼슘제를 습관처럼 더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혈액 속 인과 칼슘의 균형이 어떤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콩팥이 받는 압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실수합니다. 아침에 건강식이라며 짠 생선과 김치를 급하게 드시고 낮에는 피곤하다고 단 음료로 입을 달래고 밤에는 속이 허하다고 국물 한 그릇으로 마무리합니다. 당신의 하루도 혹시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손은 가볍게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콩팥은 하루 종일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꼭 권합니다. 식사 사이사이에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종이컵 반잔 정도의 물을 자주 나누어 드십시오. 그러면 갈증에 끌려 국물을 찾는 습관도 줄고 소변길도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리듬이 콩팥을 살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녁 식탁의 순서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짠 반찬부터 집어들면 갈증이 먼저 올라오고 그러면 국물과 음료가 따라오고 결국 밤사이 콩팥은 쉬지 못합니다. 그러니 먼저 부드러운 채소나 두부를 조금 드시고 그 다음 생선이나 해산물을 적당히 드시고 국물은 마지막까지 미루거나 아예 남기십시오. 혹시 채소가 좋다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콩팥이 약한 분들은 칼륨도 조심해야 하므로 데치거나 물에 담가 부담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렵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냉장고 문을 열어 짠 반찬 하나를 빼고 맥주 대신 물을 꺼내고 칼슘제 병을 잠시 멈춰 세우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몸은 이런 작은 선택을 기억합니다. 반대로 잘못된 습관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바꾸면 남은 콩팥은 아직 당신 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미루면 내일의 부종과 피로는 더 깊어지고 어느 날 검사표는 생각보다 차갑게 당신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표정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은 콩팥을 쉬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일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늦은 밤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라면 국물이나 젓갈 한 점으로 입맛을 달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콩팥은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별일 아니라고 넘긴 저녁 한 끼. 짠, 반찬 한 젓가락. 시원한 맥주 한 모금. 몸에 좋을 줄 알고 삼킨 영양제 한 알이 조금씩 쌓여 어느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신을 무섭게만 하고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아직 남아있는 콩팥의 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3가지를 다시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짠! 해산물과 국물의 조합은 콩팥 혈관을 짓누르는 홍수입니다. 퓨린이 많은 해산물과 맥주나 달콤한 음료의 조합은 요산이라는 칼날을 만들어 콩팥 속을 긁어냅니다. 마른 해산물과 고용량, 칼슘제의 조합은 혈관을 돌처럼 굳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너무 익숙해서 더 무섭고 너무 흔해서 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당신 집 냉장고에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저녁 밥상에도 이미 올라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미루지 마십시오.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짠 젓갈과 자반 생선을 뒤로 미루고 맥주와 달콤한 음료 대신 물과 보리차를 앞으로 당기고 아무 생각 없이 먹던 칼슘제는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이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내일의 부종을 줄이고 다음 달의 검사표를 지키고 앞으로의 10년을 바꾸는 아주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혹시 당신은 아직도 나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십니까?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도 아침에 손과 얼굴이 붓고도 계단 몇 개에 숨이 차고도 그저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고 계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몸은 늘 먼저 신호를 줍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들을 뿐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후회를 들었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그 음식만 덜 먹었더라면, 그 술 한 잔만 참았더라면 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은 것을 계기로 당신 자신에게 짧게 약속해 주십시오. 내 콩팥은 내가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지금 댓글창에 약속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것은 저에게 보내는 인사가 아니라 오늘부터 식탁을 바꾸겠다는 당신 자신의 다짐입니다. 그리고 혼자만 아시지 말고 늘 해산물을 건강식으로 믿는 배우자와 부모님, 형제와 친구에게도 꼭 전해주십시오.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투석을 늦추고 누군가의 밤잠을 지키고 누군가의 노년을 훨씬 평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병원 편이 아니라 끝까지 당신 편에서 어렵고 두려운 말을 가장 쉬운 말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부디 다음 검사표 앞에서 한숨보다 안도를 먼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식탁에서는 맛보다 먼저 콩팥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삶을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확실한 시작입니다. 부디 오늘만 듣고 잊지 마십시오. 저도 끝까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가족의 손을 잡고 병원이 아니라 따뜻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평범한 하루를 오래 지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늘 젓갈을 찾는 아버지,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넘기는 어머니, 뼈에 좋다며 멸치와 칼슘제를 함께 드시는 배우자라면 오늘 꼭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정말 생명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